그래서 생태계는 내가 민서 빼고 나머지는 다 줬으니까 풀고 그 답지 확인하시고 채점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 하면 되고, 아마 이거는 쉬운 내용이라 그렇게 질문 없을 건데 생태계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뉴런을 나가야 되는데 그 뉴런을 우리가 내용을 거의 다 배웠잖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바로 간단한 설명한 다음에 활동전이 그래프 문제풀이 오늘 그거 할 거거든. 일단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내용이 이 활동전이 그래프 문제랑 신경계, 조감신경, 부조감신경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상성에서 자유해석하는 거, 그래프 해석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연습하도록 할게요. 이거 저번에 풀었던 문제였나?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푸는 거라. 일단 여러분이 조금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설명만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그 활동전이에서 막전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막전이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의 전압값의 차이, 전이차. 세포막 내외의 전이차를 막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전이를 측정을 할 때는 막 외부가 기준이 된다. 막 외부가 기준이 된다는 거는 상대편에서 기준값을 빼는 거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막전이 값에서 외부의 막전이 값을 빼서 계산을 하는 거다. 외부를 0이라고 놓고 내부가 그거보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막전이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휴지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활동전이가 있지. 휴지전이는 어떨 때 막전이를 말한다?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막전이는 형성되지 않는다. 말 안 되는 거야. 자극이 없으면 휴지전이가 형성되는 거야. 막전이는 형성되지 않는다.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휴지전이 값은 우리가 여기서 뉴런만 보는 거니까 평상시 얼마? 마이너스 70mV. 다시 말하면 안쪽의 값이 바깥쪽보다 70 정도 같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휴지전이. 활동전이는 반드시 이 의미가 들어가야 돼.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막전이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거.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갑자기 크게 변한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하는 거지.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지. 자, 활동전이는 마이너스 70mV였던 애가 몇 가지 변하냐면 플러스 30까지 변하는 거 알고 있죠? 플러스 35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 플러스 30까지 변했다고 했을 때 활동전이 값은 얼마로 가야 된다? 100mV라고 가야 된다. 변화값이야. 갑자기 크게 변하는 그 변화값을 말하는 거라 활동전이 값은 100mV다 라고 봐야 돼요. 이때 휴지전이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mV라 막을 중심으로 하면 외부가 플러스 내부가 마이너스인데 숫자로 굳이 말아주면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35 빼기 플러스 35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깥쪽은 플러스 극으로 안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때 막의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한다. 자,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막전이는 휴지전이 값은 마이너스 70mV. 이때 막의 상태는 분극 상태. 는 분극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분극의 원인 세 가지를 적으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나트륨, 칼륨 펌프.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서 우리 막은 살아있는 사람의 막은 무조건 막의 외부에 나트륨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도 나트륨은 외부가 많고 칼륨은 내부가 많아.
펌프라는 말은 능동송이야. 그래서 3개의 나트륨이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은데 밖으로 더 나가. 일 때 2개의 칼륨이 안으로 들어온다.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3개의 나트륨이 밖으로 나갈 때 2개의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작용이 하루 종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평상시 칼륨의 투과도가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보다 크기 때문에 나트륨은 밖에 많은데 안으로 거의 못 들어오지만 안에 많은 칼륨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깥쪽이 더 플러스, 안쪽이 플러스를 손해보고 있는 상태. 세 번째가 세포막 내부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존재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바깥쪽은 플러스고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극 상태로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분극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분극 상태로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분극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분극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탈분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탈분극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급격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마이너스 70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55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가 버려 플러스 30까지 가버리는 거야. 이거는 누구 때문에? 나트륨 유입 때문에 확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30이 되는 순간 나트륨 분들은 순차적으로 갑자기 닫혀버리고 갑자기 칼륨 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는 재분극이 일어나요. 자, 재분극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칼륨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플러스 30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인데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80까지 됐다가 마이너스 70이 돼서 자, 마이너스 80까지 된 요 순간은 잠깐 과분극 상태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휴지전인 상태로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꺾여서 올라가 플러스 30 찍고 내려와 조금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는 분극 상태.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을 때 탈분극 상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가 재분극 상태다. 여기가 잠깐 과분극. 과분극은 이렇게가 과분극이. 분극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 여기가 과분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30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70. 근데 서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여서 갑자기 이 순간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순간의 막전이를 뭐라고 한다? 역치전이다. 탈분극이 먼저 일어나 그러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역치 이상의 전이가 됐다 그럼 갑자기 활동전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탈분극은 나트륨 때문에 재분극은 주로 칼륨 때문에 일어난다. 근데 나트륨 통로건 칼륨 통로건 열려있는 시간은 어떻다? 같아. 같기 때문에 일단 활동전이가 생기면 이온이 이동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활동전이 높이 크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활동전이 크기는 변하지 않아? 그럼 강한 자극을 받으면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증가하는 거다? 빈도가 증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빈도가 증가. 절대로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거니까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자극을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 지역의 막전을 측정하는 거지. 자, 자극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다 자극을 줬어요. 여기 A, 여기 B. 자, 똑같이
여기 A, 여기 B. 여기는 1번, 2번, 2번, 2번. 자, 여기는 자극을 똑같이 여기다 준 거야. 여기 D1, D2. 여기 D1, D2라고 봅시다. 이게 A 뉴런이고 이게 B 뉴런이고 자극은 똑같이 여기다 줬어. 자, 그럼 중요한 거. 자극을 여기다 주고 4mS 후에 D1과 D2, A와 B의 D1과 D2의 막전이를 측정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2cm/ms고 얘가 3cm/ms라고 볼게요. 4ms 자극을 주고 4ms 후에 D1을 측정했다는 거는 4ms는 뭐를 의미한다? 첫 번째, D1까지 가는 이동 시간 일단 빼야 돼. 맞죠? 내가 자극은 이 P자리에다 두고 D1에서 측정하려면 D1에서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D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뭐 탈 거야? 활동전이 그래프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그러면 시간이 나면 올라가다가 3ms가 되는 시간 딱 멈추고 내가 여기를 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과 반응하는 시간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 빨리 도착했으면 반응을 오래 할 거고 늦게 도착했으면 반응을 조금밖에 못해. 그럼 빨리 도착한 애가 이만큼 갔다면 늦게 도착한 애는 이만큼밖에 못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밑으로 쫙 내려서 여기를 둔다면 지금 빨리 도착해서 많이 간 애가 더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우리 계속 배울 때 오른쪽이라는 거 얘기했죠? 오른쪽이란 무슨 뜻이다? 더 반응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뭐라 그랬어? D1하고 D2 비교합니다. D1까지 가는데 1초 걸렸다면 D2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 2초 걸리겠지? 가는데 1초 걸렸다면 반응 몇 초 하겠어? 3초. 얘는 2초 걸렸으니까 반응 2초 하겠죠. 다시 말하면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자,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조건. 자극 준 곳이 가장 오른쪽이고 그 외에는 자극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더 오른쪽이다. 더 오른쪽이라는 건 뭐다? 반응을 시작한 데서 활동전이 그래프가 더 진행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더 오른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30보다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인 거지. 더 진행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더 오른쪽이 되는 거는 경과 시간이 더 낮은 시간일 때. 자, 경과 시간이 더 낮은 시간이라는 거는 4ms에 관측한 것보다 5ms에 관측하면 1초라도 더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ms보다는 5ms, 5ms보다는 6ms가 좀 더 진행된 상태라서 경과 시간이 더 낮은 시간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 1, 2, 3은 3ms, 4ms, 5ms 중에 하나이다 라고 돼 있으면 더 오른쪽에 있는 애가 5ms, 그 다음 4, 3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세 번째 특징. 얘가 만약에 3cm/ms다. 그러면 이 D1이 얘가 가는데 1초 걸렸다는 건 몇 cm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2cm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똑같이 2cm 떨어져 있다면 얘는 가는데 몇 초 걸렸어? 3분의 2초밖에 안 걸린 거야. 똑같이 D1인데 얘는 2cm/ms고 얘는 3cm/ms라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다면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3분의 2초밖에 안 걸렸어. 그럼 얘는 3초 흥분할 수 있지만 얘는 몇 초 흥분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10초 흥분할 수 있지. 3초랑 3분의 10초 누가 더 길어요? 3분의 10초가 더 길지. 더 오래 반응할 수 있으니까 더 오른쪽이 될 거야. 그래서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의 경우,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의 경우는 같은 지역이라면 더 빠를 때, 전도 속도가 더 빠른 애가 항상 같은 지역에서 더 오른쪽이다. 자, 더 오른쪽이다 해서 기준이 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80은 거의 반응이 끝나갈 때 이때 한 번 아니면 안 나타나거든. 플러스 30은 여기에서 밖에 안 나타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준인데 다른 애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은 여기 마이너스 10인지 여기 마이너스 10인지 몰라서 기준이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되고 마지막 전도 속도가 두 뉴런이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야. 전도 속도가 x 대 y면 거리가 같은 곳에 자극을 줬을 때 거리가 x 대 y인 곳의 막전이는 같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전도 속도가 x 대 y라는 거는 얘가 1초 동안에 2cm가 되지 1초 동안에 3cm가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2cm와 얘 3cm의 막전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왜? 똑같이 1초 이동했잖아. 그럼 똑같이 3초 반응할 거잖아. 그럼 똑같이 얘가 2초 이동해서 4cm 갔으면 얘는 2초 이동하면 6cm 갈 거라. 얘의 4cm에서 약점이와 얘의 6cm에서 막점이는 같다. 왜? 똑같이 2초 이동했으니까 똑같이 2초 반응할 거거든. 그래서 전도 속도가 x 대 y면 자극을 준 곳으로부터의 거리가 x 대 y인 곳에서 막점이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거든.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 그럼 여러분이 오른쪽과 왼쪽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봅시다. 유형이 조금씩 달라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125번, 126번 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을 알려면 이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그려야 돼. 그려서 오른쪽 왼쪽 따지고 그려서 오른쪽 왼쪽 비교하시고. 자, 125, 126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은 사람들 아까 말한 거기 있지? 사이트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설명한 거 있을 거야. 중학생 대상으로 선임 수업한 거라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 일단 125는 기억, 126은 기억, 기글. 125 같은 유형은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서 볼게요. A와 B 중에 B가 더 빠르대. 다시 말하면 B 쪽이 모든 경우에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자극을 준 장소를 떼놓고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자극을 준 장소는 가장 오른쪽이에요. 자극을 준 장소가 가장 오른쪽이 되려면 누구야? 여기 써져 있는 수중에 가장 오른쪽인 거는 얘지. 자극을 여기다 준 거야. 자극은 지금 D3에 줬어요. D3에 줬으면 D2하고 D4는 값이 같아야 돼. 완전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잖아. 얘가 플러스 10이면 얘 플러스 10이야. 얘 마이너스 20이면 얘 마이너스 20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여기 잘 봐. 여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요거를 못 풀어내서 지금 헷갈리는 거야. 요 마이너스 20 자극을 여기다 줬지? 요 마이너스 20이 플러스 10보다 더 오른쪽이어야 돼. 맞지? 얘가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우니까 요 마이너스 20이 플러스 10보다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이너스 20은 여길 거야. 플러스 10은 여길 거야. 플러스 10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0은 무조건 뭐의 마이너스 20이야? 제분극의 마이너스 20이에요. 맞지? 여기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0은 제분극의 마이너스 20이라 어떤 플러스 10보다도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도 얘가 더 오른쪽이고 얘랑 얘를 비교해도 얘가 더 오른쪽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더 빨라야 돼. 얘가 더 오른쪽이 더 빨라야 돼. 얘가 B고 얘가 A인 거지.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자극을 준 곳이 여기니까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운 요 마이너스 20이 자극을 준 데서 먼 플러스 10보다 더 오른쪽이야. 플러스 10이 뭐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마이너스 20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20이 제분극의 마이너스 20이라 여기야. 그럼 이 마이너스 20은 얘랑 비교를 해도 어떤 플러스 1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A고 D는 B다. 맞았고요. T1일 때 B의 D2 지금 말한 마이너스 20 탈분극이 아니라 플러스 10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0이라 제분극의 마이너스 20이 돼야 됩니다. T1에서 D4를 보는 거야. D4는 A가 얼마야? 플러스 10. B는 얼마?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1보다 크다. 틀렸죠? 그래서 기억인 거야. 여러분 이거랑 아주 비슷한 유형이 129번이거든? 일단 126번 한 다음에 바로 12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6번 볼게요. 이거 답은 기억과 디귿이에요. 기억과 디귿.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극을 똑같이 여기다 주든지 똑같이 여기다 줬대. 어디다 줬나 몰라. 근데 중요한 거. 여기다 자극을 줬으면 D1이 가장 오른쪽이어야 돼. 여기다 자극을 줬으면 D5가 가장 오른쪽이어야 돼. 맞죠? 얘는 D2래요. 정해졌어.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숫자 쫙 보자. 얘랑 누가 더 오른쪽인지 모르겠네. 요 마이너스 70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더 빠르대. A가 더 빠르다는 거는 얘보다 얘가 더 오른쪽, 얘가 더 오른쪽, 얘가 더 오른쪽, 얘가 오른쪽, 얘가 오른쪽. 그러면 A를 보잖아. 자, A 여기 써져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오른쪽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80이야. 마이너스 80은 그래서 D1 아니면 D5여야 돼. 여기 써져 있는 모든 숫자 중에 가장 오른쪽이라는 거는 얘가 자극을 주면서 가장 가깝다는 얘기라서 얘가 D1 아니면 D5가 되어야 돼서 A의 경우는 자극을 준 데서 제일 가까운 애가 마이너스 80이 나와요. 제일 가까운 애가.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거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 보자. 마이너스 65 볼게. 마이너스 45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5야. 마이너스 45는 여기에요. 마이너스 45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5는 여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5. 이 마이너스 65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숫자가 없어. 그럼 얘는 자극을 준 데서 두 번째 가까운 애라 D2 아니면 D4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이거 D2라고 결정이 났잖아. 그럼 얘는 D2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얘가 누군 거야? D4인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5가 돼서 자극을 여기다 준 거죠. 그래서 A의 경우 여기가 제일 가까워 마이너스 80. 그 다음 가까운 거야? 마이너스 65.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밑에 있는 애의 경우는 여기가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70. 여기 얼마? 마이너스 45.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T2는 이미 알려줬어. 자, T2는 얼마다? 플러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10. 여기는 플러스 15. 그럼 요거 D3하고 D1만 정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자, 얘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65야. 마이너스 15보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65야. 마이너스 15가 여기야. 마이너스 15보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65니까 얘는 안 되지. 왼쪽이니까 얘가 돼야지. 그럼 이 마이너스 65가 여기인데 이 마이너스 65를 얘랑 비교합니다. 누가 더 오른쪽인지 마이너스 65랑 플러스 20은 얘가 될 건 플러스 20이 더 오른쪽이지. 더 오른쪽이니까 자극을 주면 더 가까운 애지. 얘가 누구야? D3. 얘는 D2. D2, D1. 얘가 자극을 주면서 가장 멀리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프 그려서. 그러면 3번은 D4이 다 맞고 자극을 준 지점은 Q가 돼야 되겠지? 칼륨의 막투가도는 언제? 재분극일 때 큰 거야. A의 4번은 탈분극이 되는 거고 B의 3번 얘는 재분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5니까 자극을 준 데서 두 번째로 멀리 있는 애라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애라 재분극에 마이너스 45가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이 문제? 오케이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29번 그리고 127번 해볼게요. 129, 127.
자, 129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자극을 준 장소는 위아래가 같고 가장 오른쪽이어야 된다. 그래서 몇 번? 4번에 자극을 준 거예요. 저희가 D2. 그럼 D1하고 D3는 같아야 돼. 그럼 같은 게 누구야? 1번하고 3번이 같죠? 그럼 A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이면 B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스몰 B는 마이너스 80일 거고. 자, 전도 속도 누가 더 빠르다?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봐봐, 이게 지금 마이너스 40이야. 플러스 30이야. 마이너스 40이야. 마이너스 60이고, 마이너스 60이고, 가운데 뭐야? 플러스 10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A와 B 여기 저쪽으로 저쪽으로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봐야 돼? 지금 내가 자극을 준 장소가 여기인데 얘가 D2잖아. 그럼 얘가 D1이고 얘가 D3고 그럼 얘가 제일 멀리 있는 애지. D4지. 제일 멀리 있는 플러스 3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이거는 제분극의 마이너스 40, 제분극의 마이너스 40이야. 근데 여기 플러스 10이 있잖아. 똑같아. 플러스 10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얘는 뭐야? 제분극의 마이너스 60, 제분극의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똑같이 제분극이야, 얘네들이. 그럼 마이너스 40과 마이너스 60 중에 누가 더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60이 더 오른쪽이잖아. 제분극이잖아. 그럼 제분극에서 마이너스 40은 여기, 마이너스 60은 여기. 더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더 오른쪽이니까 얘가 더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자, 127번은 그래도 쉬운 거죠? 자, 지금 전도 속도가 A가 빨라. A가 마리집이라 마리집 빨라. 전도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뭐였지? 하나, 마리집. 두 번째, 축삭이 두꺼울 때. 마리집이 있거나 축삭이 두꺼울 때가 빠른 거라 지금 A가 확실히 빠른데 누가 A인지를 몰라. 그럼 일단 봐야 될 거. 자극을 준 장소는 위아래 값이 같아야 된다. 가장 오른쪽으로. 같은 게 없네. 얘밖에 없네. 마이너스 70. 자극 여기다 준 거라 얘가 D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 중에 자극을 준 데서 가장 가까운 애를 찾아야 돼.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 일단 이건 자극을 준 데니까 여기는 빠져. 나머지 셋 중에 가장 오른쪽이 얘잖아. 그럼 자극을 준 데서 그 다음 가까운 D2. 근데 D2를 봤더니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15잖아. 누가 더 오른쪽이야? 얘가 더 오른쪽이지? 얘가 더 빠른 거라 얘가 A, 얘가 B. 그럼 모든 조건에서 누가 더 빨라야 돼요? 아래에 있는 애가 빨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더 오른쪽, 얘가 더 오른쪽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 70, 여기가 마이너스 80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55랑 플러스 5인데 얘네들이 비교해 봅시다. 마이너스 65랑 플러스 5인데 얘가 더 왼쪽이야. 그럼 얘는 뭐야 지금? 8분 극의 마이너스 65가 되겠죠. 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비교할게. 마이너스 55보다 마이너스 70이 더 왼쪽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55보다 마이너스 70이 더 왼쪽이면 얘밖에 없지. 얘는 지금 아직 분극 상태야. 그러니까 얘가 자극을 준 데서 제일 멀리 있어야 돼서 얘가 D4, 얘가 D3. 그러면 얘는 플러스 5야. 얘는 마이너스 55야. 마이너스 55가 플러스 5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8분극의 마이너스 55가 돼. 자극을 준 데서 멀지 않아. 더 머니까 더 왼쪽이어야 돼. 플러스 5는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플러스 5야. 얘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여기 있는 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8분극의 마이너스 55.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니은 디귿. 자, 128번부터 답을 일단 불러줄게요. 잘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지난 영상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는 거야. 자, 128번 답 근처에다 안 보이는데 체크하세요. 기억. 129번 했고 130번 니은. 131, 132 어려워요. 131 기억 디귿. 132 니은.
133 기억 디귿 134 기억 135 니은 디귿 136 기억 디귿 137 니은 디귿 여기까지. 자, 우리 1강 끝났으니까 1강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문제 푸시고, 그건 답 안 알려줬어? 그 다음에 오늘 준 중간고사 대비 문제 풀고 채점까지 하고, 이제 조금씩 할 게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준 이 문제 다 풀어봐야 돼. 다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당신이 질문 받을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